라주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어제 나스닥 TQ 드디어 불꽃쇼를 한번 쐈습니다. 네, 어제 방송이죠. 28일 방송에서 반등 구간이라고 안내 드렸죠? 네, 이게 뭐 다 맞는다기보단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10분 봉상에서 여기 이제 M밴드와 P밴드를 다 이탈하는 흐름이 났습니다. 이쪽 위에 가면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가면 올라가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이 아래쪽 이 밴드 닫고 올라갔죠? 여기서도 닫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인지하시면 주식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우리가 사서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 매일매일 수익이 난다면 기다릴 필요 뭐 있습니까? 그죠? 수익 내고 또 사면 되는데 수수료 걱정은 수익 났을 땐 안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수익도 못 내는데 계속 매매를 하는데 손실만 본다? 그러면 수수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이제 10분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TQSQ 스윙을 하기 때문에 매번 보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흐름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뉴스는 잘 안 듣습니다. 요새는 뉴스 안 들어요. 뭐 이거 물가, 유가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이나 어차피 차트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전 차트 중심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봉 보실 때 어제 이제 시작을 여기서 한 거죠. 하고 요 검노선, MTS는 검정색, 노란색 선으로 표시가 안 돼서 사실은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간단하게 어중간한 식으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자, 여기를 뚫고 올라갈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상승이라고 했죠? 상승하고 여기서 1차 M밴드에 닿았습니다. P밴드죠. P밴드 상단에 닿으면서 저는 여기서 매도를 일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서 계속 돌파를 해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안 하고 더 가져갔으면 좋겠지만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익절을 한 거고 부딪혀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거고 대신 여기서 매도 보면서 했을까요? 어제는 보면서 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돼서. 근데 보통 이런 데다 자동 매도를 걸어 놓는다. 그래서 20점 한 5 정도에 걸어 놓으면 매도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수익이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요걸 조금 더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살짝 나눠 봤어요. 어떻게 이게 S밴드 시스템이 잘 맞춰지나. 자, 시작할 때 여기 검노선을 뚫었죠? 뚫고 올라가면서 바로 위쪽까지 갑니다. 그러면 S밴드에 닿았죠? 여기 S밴드에 이렇게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받아요. 그쵸? 다음하면 조정이 어디까지 받습니까? 여기 P밴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P밴드에서 지지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서 또 요 머리 위에 300일 이평선입니다. 거기에 부딪힐 수도 있고 241도 있으니까 사실은 부딪힐 만도 한데 뚫고 올리죠. 이게 이제 강력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걸 한 번에 뚫었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도 있습니다. 저도. 다음 보시면 근데 올라만 가서 계속 올라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막상 올라갔는데 여기서 또 주춤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니까 횡보를 하는 거죠. 그게 어려운 구간이에요. 이게 쉬운 구간이 아닙니다. 절대. 횡보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횡보하다가 이렇게 뚫어냈죠. 그래서 상승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날의 기세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매수세가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 차트에서는 길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도 여러분 이 길을 아시는 거랑 모르는 거랑 정말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주식의 본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가져가는 게 맞아요. 장기 투자가 맞는데 그래도 시국이 있고 경제 상황이 있고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 길을 잘 보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시고 이것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선 훨씬 안전하다. 이 말 다시 드리는 겁니다. 좋을 땐 다 벌잖아요. 근데 안 좋을 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 얘기 듣기보다는 내 공부를 하고 내 훈련을 하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 후배가 저한테 이제 주식을 자주 물어보죠. 제가 가르치고 하니까. 요 노트북이 자기가 주식을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이번에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노트북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노트북을 좋은 걸로 한번 바꾸겠다고 해서 제가 딱 이 말했습니다. 헛짓하지 마시고. 노트북을 바꾸는 건 헛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트북 사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후배한테. 야, 스마트 모니터를 사라.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7개 화면에 모니터가 7개의 주식러들을 위한 오로라 7 노트북이 공개됐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광고일 수도 있는데. 자, 개발 중이랍니다. 여러 개 있고 정보 여러 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주식 상황을 확인하다 보면 여러 창을 한꺼번에 띄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마다 노트북의 작은 모니터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래서 7개를 놓고 하면 주식을 잘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개 다 보는 순간 정신없어서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들이 다 필요하냐? 별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단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타를 해도 이 7개 모니터 저도 단타하는데 다 쳐다보고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기준, 매매법, 그리고 원칙, 어느 위치에서 들어가고 어디서 손절하고 익절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뭐 이런 수치 여러 개 본다고 절대 주식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긴 좀 양심이 있어요. 꼭 사야 할에 물음표를 쳤죠. 노트북이 등장했대요. 근데 제가 이 기사 읽으면서 끝에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조사에 따르면 이 노트북은 모바일 보안 운영 스테이션으로 구축되었지만 게임 멀티태스킹에 필요한 작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 제조사는 주식을 하라고 이걸 만들지 않았겠죠. 이걸 주식으로 하라고 했으면 전 그 제조사는 정말 개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눈이 아파요. 여러분 주식을 할 때 잘 하시려면 잘 보이는 놈을 사야 됩니다. 차트가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저도 이제 50대 가까이 되니까 작은 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눈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요. 눈 피곤하면 하기 싫습니다. 이 노트북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모니터를 많이 가진 탓에 무겁고요. 수명이 1시간밖에 안 됩니다. 배터리가. 이걸로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주식러들을 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진짜 주식을 위한 정보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주식을 잘할 것 같아 보이게끔 옵션으로 제공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30만 원은 무조건 넘겠죠. 곱하기 10도 될 거예요. 300만 원? 요새 노트북 하나 사면 200만 원씩 하시죠. 이거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노트북 필요 없습니다. 그냥 데스크탑 쓰시고요. 있는 노트북 중에 HTS만 굴러가면 됩니다. 운영되면 돼요. 그리고 뭘 사셔라? 이런 큰 모니터를 하나 사십시오. 그래봐야 3, 40만 원이면 삽니다. 모니터 한 대로 TV도 보고 일하고 우리는 주식할 거면 이런 스마트 모니터 사셔서 핸드폰 연결하시면 돼요. 요새는 핸드폰이 연결이 돼요. MTS도 크게 보입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눈 시원하고. 자, 이 화면을 제가 실제로 제 스마트 모니터의 화면을 캡처한 게 뒤쪽이고요. 이거예요. 얘는 노트북으로 캡처한 겁니다. 똑같이 639를 일봉상에서 캡처를 했는데 제가 노트북으로 주식을 하지 않아요. 제 것도 괜찮은 놈이 하나 있는데 눈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거 보이지도 않고 확대해봐도 잘 안 보입니다. 여기다 돈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는 건 본질은 뭐다?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노트북 사시고 노트북이 아니죠. 모니터 사시고 저는 이 차트를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활용하는 S밴드 차트 이런 거 제가 구매를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광고는 하는 겁니다. 요새 이 차트 쓰시고서 성과 있다는 분들도 꽤 있으셔갖고 그리고 제가 이걸로 지금 개정을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10분봉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는 계좌가 조금 늘었죠. 올랐으니까 느는 건 당연한데 이게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하락 상승 반복하면서 큰돈은 아니더라도 매일 벌고 있어요. 매일 수익을 내고 있고, 스윙 계좌에서 자, 어제까지 어땠습니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샀는데 마이너스 6.41이었어요. 근데 어제 반등을 해서 플러스 5에서 6%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 익절을 했습니다. 익절을 하고 새로 사는 거를 걸었어요. 걸어놓고 잔 거죠. 그러니까 팔아졌고 그 다음에 새로 사진 거. 아직 몇 개 아니지만 지금 차트상 또 하락의 흐름이 살짝 보여요. 단기적입니다. 예, 다음 달까지 떨어집니다. 아니고 10분봉으로 보면 월요일, 화요일 잠깐 내려갈 수 있겠다. 이래서 또 그쪽에 바꿔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매도한 수익금으로 장기 계좌에 TQ447에서 마이너스 29.04였죠. 예, 463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더 사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사서 지금 마이너스 21.95까지 갔잖아요. 그럼 여러분 10% 두 번만 올라가면 저는 얌전해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같은 어려운 장에선 그냥 미래만 보고 희망만 갖고 하시기보다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은 드려요. 예, 어려우시면 꾸준히 사서 모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버 이렇게 보다가 댓글이 좀 와닿는 게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예측이란 게 큰 의미가 없음을 어제와 오늘 새벽 데이터가 말을 해주네요. 장마감 후 기술주의 실적 부진으로 무섭게 급락을 하면서 자, 경제 데이터도 인플레이션이 아직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 채널 유튜버들이 하방을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익손절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올라버렸다. 허탈하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오를 거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제 그 알림에도, 밴드 알림에도 멤버십 알림입니다. 어느 정도 계산되어 있는 상황이라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TQ는 90분 봉상 M밴드 하단을 찍고 다시 상승 전환 중입니다. C라인을 돌파한다면 충분히 단기 반등이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썸네일도 그렇게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매수하셨으면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런데 장기 계좌에 물타면 수익은 아닙니다. 손실이 줄은 거죠. 그래서 스윙 계좌로 하셨으면 수익이 났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와 데이터에 의해서 판단하실 때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툴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분봉 위주로 제가 스윙 매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요 분홍색 라인이 P밴드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P밴드인데 P밴드 올라가면 요 S밴드하고 맞죠? 상단 분홍색. 그럼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7, 80% 하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 익절을 하는 거죠. 익절을 하고 자, 그럼 어디까지 확인해야 되냐? 요 빨간색 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깨지면 매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는 20% 매도를 하고요. 이쪽에서 30% 매도를 합니다. 그럼 장기 계좌는 마이너스겠고 스윙 계좌는 보통 플러스 익절이 돼요. 그렇게 되고 어디까지 보냐? 요 검노선, 검정색, 노란색 선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해줘야 되고 안 되면 여기서라도 반등해줘야지 이게 반등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 구간엔 매수를 하지 마세요. 예, 요 검노선과 이 M밴드, 예, M밴드의 하단, 형광색 하늘색이죠. 여기까지는 절대 저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매수를 안 하고 내려왔을 때 여기 P밴드, 예, 파워밴드 하단이 오면 그때부터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매수 안 하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중간은 매수를 안 하고 여기서는 반등 때문에 하긴 해요. 예, 조금 하는 거죠. 뭐 100개를 산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 20개만 사시는 거고 여기는 80개를 사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올라갈 때 검노선을 뚫는지를 봐야죠. 여기가 이제 검노선이 지나가죠. 그리고 여기 C라인이 지나갑니다. 센터라인이. 올라갔다가 부딪혀서 내려오죠. 그러면 못 뚫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매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매수 준비. 그래서 어디까지 산다고요? 예, 여기 P밴드까지. P밴드 하단에 이 연두색까지를 예, 분할 매수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분할 매수 걸어놓고 주무시면 사졌겠죠, 여기서. 사지고 나서 반등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냥 사는 겁니다. 요 시기가 왔으니까. 근데 확률상 예, 아래쪽에 갔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죠. 올라가고 요 연두색, 형광 연두색의 M밴드 상단을 뚫을 때 저는 좀 추매를 합니다. 추매. 왜? 이거는 상승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때 자동 매수를 또 걸어놔요. 그러면 사는 건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는 예, 한 20-30% 사는 거고요. 이 하단은 예, 70-80% 사는 거고, 내가 오른다 생각되면 형광 녹색, 예, 요 M밴드 위쪽에서 추매를 뭐 한 20%, 15에서 20% 하는 겁니다. 자, 추매를 해서 올라갔는데 P밴드 상단을 통과했죠? 그럼 익절해야죠, 익절. 아래에서 샀으니까 당연히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익절하는 거예요, 익절. 20% 정도 익절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오죠. 다시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간색 20일 이평을 깨면 30%를 매도하는데 안 깼죠? 예,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까 20% 추매해서 익절해 놓은 돈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예, 다시 이렇게 걸어 놓고 주무십시오. 근데 내가 뭐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여기서 200만 원 매도를 했다 칠게요. 그럼 여기다 1000만 원을 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여기서 200 팔았으면 여기에 한 200 다시 사시는 겁니다. 예, 그게 자금 관리예요. 그럼 다시 이렇게 상승하죠? 그러면서 다시 P밴드 통과하고 S밴드 분홍색 라인 딱 갔네요. 여기서 또 20% 다시 매도를 하면 여러분 여기서 익절했던 20으로 다시 샀고 여기서 다시 익절. 그러면 내 수량은 80% 유지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밀리네요. 그러면 이 P밴드를 깨고 내려오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1차 P밴드를 다시 깨고 내려오는지. 여기서 보면 1차 P밴드를 여기서 다시 깨고 내려왔죠. 근데 이때는 저도 매도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20일 이평을 깨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나요? 예,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칠게요. 자, 여기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는 P밴드를 20일 이평을 깼죠. 그러니까 여기서 30% 매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20일 이평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을 그대로 80%를 다 들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계속 이 S밴드를 다 올라왔기 때문에 팔기가 애매하거든요. 이럴 때는. 그래서 그냥 쭉 갖고 있다가 네, 요때는 20% 익절 안 합니다. 떨어질 때 요때 30% 익절을 합니다. 그럼 난 50은 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시라고요? 예, 여기서부터 요 노란색 검노선 부분에서 새로 사십시오. 50%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50%를 다 살 거냐? 그건 너무 무리입니다. 그래서 30% 매도했으면 30% 정도 더 사시는 거죠. 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제가 원칙을. 그래서 다행히 여기서 다시 반등하죠? 그러면 예, 여기는 이제 M밴드 형광색, 형광 녹색을 닿았는데 내려왔죠? 이때는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아요. 왜? 여기까지 안 갔잖아요. 이거는 어중간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매도하거나 그러니까 익절이든 손절이든 하지 않고요. 여기선 사지도 않습니다. 왜? 여기서 샀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M밴드 형광색이 넘어가면 추매하는데 추매도 안 하는 겁니다. 넘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내려올 때 기다렸다가 지금은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여러분 여기서 안 사는 이유는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꺾일 확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위로 못 갔으니까 더. 예,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 내려와서 아니나 다를까 이 밑에까지 빠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빠졌을 때 우리가 이제 이때를 봐야죠. 어디서 사겠습니까? 예, 하단에 M밴드 이 형광색 하늘색이죠. 거기를 깨면서 여기까지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20% 정도를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럼 70%가 다시 됐겠죠? 물량이. 그러면서 올라가 주잖아요. 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샀는데 또 올라가면.
그럼 여기서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통과를 못했죠 아직. 그리고 매도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N밴드를 뚫고 올라가죠. 이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 매수를 했는데 내려왔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는 배팅을 한 거잖아요. 더 올라갈 걸 생각하고 예, 뒤를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배팅을 한 거라 아쉽게 내려왔지만 뭐 그냥 기다렸다가 여기만 보시는 거죠. 이 빨간색 이평을 깨나 안 깨나. 깨면 어떻게 해요? 30% 손절. 근데 손절 아니겠죠. 아래에서 샀으니까 익절일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제 뭐 40%나 50% 남게 되겠죠. 아래 더 사셨으면 그렇게 물량 조절하는 겁니다. 안 깨고 다행히 또 이렇게 횡보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웬만하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하죠. 상승하면서 요 N밴드 통과할 때 추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P밴드, 네, S밴드 다 닿았으니까 또 20% 매도. 그런 다음에 또 올라갔죠. 그럼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다가 내려왔는데 21 2평을 깨고 내려왔죠. 예, 이럴 때는 30% 매도.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여기서 사시는 거는 이제 센스죠, 센스. 본인께서 더 살 거다. 근데 저는 자기 때문에 별로 못 삽니다. 예, 이런 거는 그냥 더 떨어져야 매수가 되는 거지. 지켜보면서 사는 타이밍은 아니니까. 그럼 그 물량만큼 다시 올라갔을 때 지켜보고 있다가 지켜본다는 건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냥 자기 전에 여기 가격 나오잖아요. 22.5 아니면 요거 깰 때니까 여기죠. 저는 22.2인가? 그때 이제 매도 걸어놨던 것 같아요. 자동 매도 걸어놓고 자면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 매도가 되겠죠. 그리고 하락 구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닿았죠? 예, 그럼 여기서 일부 삽니다. 예, 5% 정도 사고. 그런데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이니까 과하게 살까요? 과하게 사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20일 이평을 계속 못 뚫고 검노선을 못 뚫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추세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계속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승 구간일 때는 여기서 사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락이었다 상승 반등한 거고 지금은 상승해서 하락을 반등하는 거지 않습니까? 반전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요 구간에서도 조심해서 산다. 그때 쓰는 방법이 이겁니다. 여긴 조금 사요. 3번 3쿠션을 보는 거예요. 3쿠션. 한 번 부딪혔죠. 올라갔다가 검노선 못 뚫고 내려왔어요. 두 번째 부딪히진 않았는데 여기 하단에 N밴드 하늘색 선에 닿았죠. 이거는 한 번으로 쳐줍니다. 그러면 한 번 얘가 돌파 시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쫙 뚫었죠.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이거 끝물입니다. 예, 헤드 앤 숄더죠. 헤드 앤 숄더. 이게 바로 네, 헤드 앤 숄더가 됩니다. 고점까지 못 갔죠? 그럼 이렇게 쏟아져요. 이래서 차트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뭐 유가나 금리, 달러, 가격 이런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뚫어졌으니까 여기 또 어떻게 해요? 익절해야죠, 익절. 익절해서 물량 줄인 다음에 떨어질 때 조금 더 매도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현금 여력이 꽤 높아졌잖아요. 그럼 지켜보시는 겁니다. 다음날 봤더니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왔죠. 그러면 이제 4번, 5번째 여기가 4번이거든요. 그리고 5번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할 땐 4번, 5번이고 어중간하고 나는 여유가 있다 그러면 얘는 빼세요. 두 번째 거 빼시고 진짜 이 N밴드에 닿은 숫자만 세십시오. 여기도 정확히 닿진 않아서 이것까지는 뭐 정확히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보통 3, 4, 5를 많이 공략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돼서 여기가 3이라고 하면 여기부터 사기 시작해요. 근데 조금 적게 사는 거죠. 그건 이제 하시다 보면 10분봉만 봐서 그렇지 90분봉, 1봉 보시면 감이 온다니까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사시면 이렇게 돼서 이 라인 다 통과 아래로 했죠. 그래서 제가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 봐야 여러분 10분봉에서 보면 20에서 몇입니까? 18입니다. 4달러 차이에요. 4달러. 그럼 이 정도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이 이 하락 구간 1년을 버티시고 투자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쉽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툴만 잘 갖추신다면
저는 그래서 여기서 왕창 산 거잖아요. 왕창이라고 하면 좀 부끄럽네요. 한 100개 정도밖에 안 샀지만 지금 제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그 정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3천만 원 안에서 저는 TQ를 투자를 한 생각이라 지금 한 1,500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더 떨어지면 나머지 1,500을 더 살 거고, 나머지 돈들은 국내 주식과 채권과 원자재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놓고 있는 상태라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TQ에 올인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 자산은 골고루 잘 포트폴리오에서 지켜가면서 수익을 내야 된다. 이 말씀 꼭 명심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여기서 샀으니까 어제 쫙 치고 올라가면서 제가 C라인 통과하면 검노선하고 C라인 통과하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반등 가능합니다. 통과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라갔을 때 보고 있었으면 제가 익절을 했겠지만 어제는 이때쯤에는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봤습니다. 이때 딴 거 하다가 일하다가 딱 봤는데 300일 이평을 뛰어넘었더라고요. 더 올라가겠네. 그래서 여기서 깔끔하게 스윙 계좌권은 다 매도를 했고, 그런 다음에 아래에 걸어 놨는데 운 나쁘게도 더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게 운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오른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왔고, 스윙 계좌에 제가 다시 늘려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올라왔잖아요. 그쵸? 여기 P밴드 통과했고, 여기 이평선도 다 통과했고, 검노선도 다 통과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S밴드 갈색이 닿았는데 하락을 안 했어요. 그대로 치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경사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쯤 돼서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급하게 경사가 올라가면 좀 내려왔다 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또 사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장기 계좌 따로 운영하십시오. 더 좋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산 관리 하시자고요. 그리고 자금 운용에 더 신경 쓰시는 나주부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많이 오르길 바라고, 휴일에 이런 것들 개인 원칙들 다시 점검하셔서 정립 정확하게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